이제 재고조사 이거 있는데요. 재고조사. 회사에서 이거는 재고조사를 할 건데, 재고자산은 매출을 일으키는 자산으로 재화를 판매하는 회사가 재고를 관리합니다. 물건이 없어가지고 판매를 못하는 일은 없어야 돼요. 그래서 재고 관리를 하거든요. 근데 규모가 작으면 이제 이렇게 디테일하게 재고 관리를 안 할 수도 있고 그냥 물건이 있네, 팔 물건이 있네, 없네 이런 식으로 할 건데 물류팀이 별도로 있는 데들은 재고 수불부 관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. 왜냐면 물건이 없어가지고 물류팀에서 물건을 가장 많이 보는데 그 물건이 없어서 물건을 못 판다. 그럼 판매는 또 영업에서 할 거거든요. 근데 영업 쪽에서는 다 판매할 수 있다라고 다 해놨는데 재고가 없어가지고 물류팀에서 공유를 해주지 않아서 그러면 물류팀에서는 물건이 없으면 구매팀에다가 우리 물건이 없으니까 매입을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던지 뭔가를 해줘야 되는데 이거를 관리를 안 하면 그러한 내용들을 알 수가 없겠죠. 재고 자산으로 계상하는 계정 과목은 상품, 원재료, 부재료, 제품이 일반적인데 판매가 이루어지는 재고 자산은 상품과 제품 두 가지예요. 부재료, 원재료 이거는 실제 판매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죠. 요걸 가지고 가공을 해서 제품을 만들어야지 판매를 할 수 있는 거니까. 이거는 상품하고 제품은 눈에 딱 보이는 거기 때문에 바로 판매가 나가려고 대기 중인 것들이기 때문에 이제 또 수를 셀 수가 있어서 용이하는데 뭐 물론 원재료를 판매하는 회사가 뭐 시멘트 회사 뭐 예를 들어서 시멘트 회사는 시멘트가 제품이 되겠죠? 그런 거 말고 그런 거 말고 뭔가 만든 이런 것들 소비자가 즉시 사용할 수 있는 거를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을 할 거예요. 계속 기록법이 있고요. 실질 재고 조사법 있어요. 실질 재고. 계속 기록법은 매일매일 입출고가 일어납니다. 뭐 입고 그 구매를 하는 시점에 입고가 일어날 거고 출고는 물건이 판매가 되면 출고가 일어날 거예요. 그러면 물류 쪽에서는 그거를 관리를 하거든요. 물건이 몇 개 나갔는지 카운팅을 다 해야지 실제 재고 조사를 했을 때 그 재고가 장부상 재고와 그 수불부상 재고와 현장 재고가 맞아야 되거든요. 뭐 물론 오차 범위는 있을 수 있어요. 그래서 이 재고 수불부를 가지고 뭐 물류팀에서는 그게 원가가 얼마인지는 물류팀은 중요하잖아요. 개수가 중요한 거지. 근데 회계를 하는 쪽에서는 이게 돈이기 때문에 우리가 외화도 환율 적용해서 원화로 표시하듯이 우리는 장부상에 표시할 때 개수가 아니고 원화로 표시를 한단 말이에요. 그죠? 원 단위로 돈으로 표시를 하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개수가 중요하지만 우리는 그 개수를 가지고 단가를 입혀서 뭐죠? 금액을 산출을 해내야 돼요. 재고 금액을. 그래서 재고수불부가 있는데 뭐 명칭은 다를 수가 있어요. 재고수불부일 수도 있고 뭐 다른 명칭을 쓸 수도 있고. 근데 규모가 뭐 작으면 처음에는 엑셀로 많이 관리를 하는데 이게 하다 보면은 물품이 많아지는 경우에 엑셀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요. 엑셀에 그 셀이 이렇게 열이나 뭐 이런 데이터가 많아지면 이렇게 파일 하나 띄우는데도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거든요. 그러다 보면 이제 물류 그 재고 관리 프로그램을 이제 도입을 합니다. 근데 뭐 어쨌든 저쨌든 우리가 받는 거는 엑셀 자료로 받을 거기 때문에 물류 프로그램 자체를 받지는 않을 거니까요. 그리고 출력문으로도 받을 수는 있지만 그게 너무 많다. 그러면은 엑셀로 받는 게 낫겠죠. 거기에 필요한 자료만 내가 뽑아가지고 이렇게 재고 리스트로 만들면 되니까.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실질적으로
회사에서 사용한 수굴부예요. 약간 가공을 했는데 현장에서 쓰는 수굴부는 따로 있긴 한데 그 엑셀 자료를 받아서 요거를 별도로 만듭니다. 또 회계 쪽에서. 그래서 보면은 물품 코드가 있고요. 이제 물품 코드가 있으면 코드만 봐서는 우리가 이게 무슨 물품인지 모르니까 이 명칭이 다 있어요. 그리고 이 물품을 어디서 구입했는지 구매처도 다 해놓고, 그리고 이 물품이 이제 물류팀에서 하는 거니까 출고가 됐다라는 거는 판매가 됐다라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 이런 숫자가 있으면 이제 판매량인 거죠. 이런 숫자들이. 그리고 한 달에 몇 개가 나갔고, 또는 재고가 맨 앞에 이제 재고 기초금 수량이 있을 건데 거기에서 매일매일 나간 거 카운팅해서 체크를 하면 실제 재고 수량이 이렇게 딱 있어요. 요거는 이제 판매한 수량이고 출고 수량이고, 재고 수량이 이렇게 있으면 물류팀에서 오는 자료는 이 앞단위 자료까지거든요. 이 자료를 가지고 이것별로 단가가 있어요. 매입 단가. 그게 원가니까. 왜 이거를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, 우리 그 장부상에 세금계산서 받게 되면 한 업체한테 상품을 매입을 했어요. 근데 세금계산서로 우리는 많이 봅니다. 세금계산서에는 여러 물품이 있지만 그거를 딱 합쳐가지고 수량, 단가, 금액 해가지고 되는데, 세금계산서가 되는데 이걸 우리 장부상에 상품으로 넣게 돼요. 그러면 그 아까 상품이 이렇게 딱 누적이 되면 재고자산이 이렇게 누적이 되는데, 월결산을 하게 되면 이 출고 수량이 매출 원가가 될 거거든요. 요걸 가지고 계속 기록법이라는 거는 여기 출고가 될 때마다 원가 대체를 해주는 거예요. 매출 원가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량이 1000개가 있었어요. 기초에. 근데 오늘 50개가 나갔어요. 그러면 50개에 대한 매입 단가가 있을 거잖아요. 뭐 그게 1000원이다. 그러면 5만 원을 분개를 치는 거죠. 차변, 상품 매출 원가, 대변, 상품. 이걸 이제 계속적으로 기록을 해주는 거예요. 장부상에. 그렇게 하려면 정말 디테일하게 관리가 돼야 되겠죠. 그래서 이거는 좀 어려워요. 어려워하긴 하는데 시스템이 좀 잘 되어 있으면은 이거 할 수 있거든요. 그리고 이게 가장 정확하기도 하고. 근데 이게 어렵다 보니까 실질재고조사법을 해요. 이거는 이제 결산일 기준에 결산일 그 시점에 그 이제 현장 가서 재고조사를 다 하는 거죠. 개수 다 파악하고. 그러면 그거에 대한 매입 단가가 있을 거거든요. 그러면 그걸 또 곱하기 해가지고 총 공급가를 계산을 해놓는 거죠. 공급가로. 부가세는 절대 표기하면 안 돼요. 부가세는 포함이 되면 안 되고요. 그래서 이 방법을 많이 쓰고, 우리가 장부상에 하는 거 그게 실질재고조사법 이 방식을 아예 쓰고 있진 않지만 그 방식으로 장부에다가 이렇게 재고 금액 딱 넣어가지고 지금 매출원가 대체하는 그 회계 처리 하고 있잖아요. 그게 요건 거죠. 요거. 근데 이거를 재고 리스트를 업체한테 달라고 했을 때 업체가 단위당 단가를 주면은 쉬워요. 근데 회사에서는 그 단위당 단가를 산출을 해내야 되거든요. 근데 이 물건이라는 게 1년 전에 산 게 있을 수 있고, 뭐 6개월 전에 산 게 있을 수 있고, 1개월 전에 산 게 있을 수 있거든요. 근데 그게 단가가, 매입 단가가 같으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매입할 때마다 단가가 달라질 때가 있어요. 그러면 지금 현재 재고 남아있는 거, 그거 매입 단가를 뭘로 할 것인가?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. 계속 기록법에 의해서 하면은 계속 기록을 했으니까 저기 선입선출법 하기가 쉽거든요. 근데 실제 재고 요거는
선입선출법 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. 그러면은 이거는 매입 단가를 뭘로 할 것이냐 라고 이제 고민에 빠지게 되거든요. 근데 많이들 하는 게 그냥 마지막에 매입한 거 매입 단가를 그냥 넣어가지고 수량에다 곱해서 재고 금액을 넣게 됩니다.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문제가 예전에 매입한 게 현재 재고도 남아있을 수 있잖아요. 그럼 재고 금액이 너무 많이 남게 되는 거죠. 그래서 평균법으로 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. 이거는 회사에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. 일반 회사에서. 근데 상품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제품은 너무 또 복잡해져요. 그래서 제가 원가를 따로 배우려고 했었던 거고. 그래서 이런 식으로 회사에서는 관리를 하고 있다 정도는 알고 있으면 아, 회사에서 재고 리스트를 주는 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구나. 우리는 말은 쉽게 재고 리스트 주세요. 이렇게 쉽게 할 수 있거든요. 근데 회사에서는 그 재고 리스트를 주기 위해서 단가를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야지 총 재고 금액이 나오니까. 그러니까 실은 그 재고 리스트라는 게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.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를 하고 이제 요청을 하면 아, 저 사람이 어떤 어려움을 갖고 있구나 라는 걸 알고 있으면은 늦게 줄 때 아, 저 지금 좀 계산하기가 힘들어서 저러고 있구나 늦게 주는구나. 제가 이거를 직접 해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. 시간도 많이 걸리고. 근데 여기 위에 있는 방식 이거 계속 기록법을 하니까 이거는 바로바로 나와요. 이거는 우리 그 재고 금액이 매일매일 나왔거든요. 이게 매일매일 나온 금액이에요. 지금 날짜 보면 5월 21일 기준이잖아요. 이게 매일 나옵니다. 매일. 엑셀로 돌려가지고 물류팀에서 매일 그 재고 리스트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수불부를 받는 거죠. 그걸 가지고 단가 입히고 실제 재고 총 금액 얼마로 할지 여기다 놓고 이걸 가지고 또 여기 이제 출고 수량이 있잖아요. 그러면 최초에 매입했던 시점이 있고 현재 재고가 얼마가 남았고 기중에 출고가 얼마가 몇 개가 됐고 이런 걸 가지고 회전율도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러면 이걸 가지고 아, 얘는 잘 팔리는 거니까 추가적인 매입을 어느 정도 해도 되겠다. 어차피 10,000개를 구입을 하면 이거 한 달이면 다 판매가 되니까 10,000개 구입하자. 이런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거죠. 근데 어떤 거는 5,000개나 구입을 했는데 있어요. 이게 뭐 1791일 예상 판매 기간이. 그럼 몇 년이야? 365일 하면은 5년 이상이죠?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보고 얘네들은 추가 매입을 하면 안 되는 거죠. 이런 것들은 40일 이내에 판매가 되니까 이건 추가 매입 빨리 해야 되겠다. 회전율이 빠르네.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보고서가 매일매일 나왔어요. 근데 이 매일매일 요 앞에 이 보고서 나오기 위해서 좀 크거든요. 좀 잘랐는데 여기 뒤에 있는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하는 거죠. 이게 뭐 그냥 기계적으로 하면은 금방 되기는 하는데 어쨌든 회사에서는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쉽지 않겠구나. 근데 저렇게 관리를 한다 그러면 재고 리스트 달라고 할 때 빨리 줄 수 있거든요. 근데 이게 안 되는 회사들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. 그래서 단가를 맞추는 게 좀 시간이 걸리겠다. 재고 수불부는 이제 다양합니다. 회사에서 편의에 따라 엑셀로 만들 수도 있고 재고 관리 프로그램을 도입을 할 수도 있고 어쨌든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현재 재고 수량과 단위당 단가와 총 금액만 있으면 된다. 대신 이제 있어야 되는 품목 코드도 아니 품목 코드 말고 품명은 있어줘야 되겠죠. 근데 저렇게 관리할 때는 항상 품목 코드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엑셀로 할 때 그 고유 그 이름이 있어줘야 되거든요. 그거를 이제 품목 코드를 따로 만들어요. 그래야지 요거를 엑셀 작업을 할 때
고유 코드를 이렇게 불러와서 다른 데이터도 가져오고 할 수 있기 때문에